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와 5월 장세,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5월 장세 공매도 재개로 불안하다. 두 번째, 과거 공매도 금지가 시사하는 것은? 세 번째,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은? 네 번째, 순환장세, 주도장세, 주도주는?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 4일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5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5월 장세가 출발이 되면서 과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이번 주 눈치 보기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은 1조 5천억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을 여실히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등 기존의 주도주 맥락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금융 지주를 비롯해서 건설주, 소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또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이었던 성장주 쪽에서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과연 그렇다면 전체 매도 대금 가운데서 공매도 대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 매도 대금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비중은 16.1%가 되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12%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한 금액 가운데서 공매도한 금액은 23.3% 정도가 되는 것이고, 기관들은 13.9%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 시장은 약 한 14% 정도가 전체 매도 대금 가운데서 약 한 14% 정도가 공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한 19% 정도가 공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앞으로의 상황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10월에 있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 이 시점에서 코스피 경우는 오히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9.9% 상승을 했죠. 2차 금지 기간이었던 2011년 8월달 이 시점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5.6%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 3월 16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코스피는 77.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87.7% 상승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월봉이니까요. 짧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기간에도 일단 짧게는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는 코스피도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죠. 짧게는 올라갔지만 두세 달 올라갔지만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과거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봤을 때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의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 1차에는 코스피는 3% 하락을 하고 2차에는 5.6% 상승에 불과했지만 이번 금지 기간 동안은 코스피가 무려 77.7%나 올랐다는 부분들입니다. 코스닥도 같은 맥락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률이 높다는 것이죠. 즉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가 된 이후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자마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이러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결국은 공매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인데, 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과연 펀더멘탈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랐느냐, 즉 고평가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개념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나친 우려는 의미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거의 공매도 금지 기간과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금지 기간 동안 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과연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외국인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들, 바로 미국계 자금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매도를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액티브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의 외국인 매매 행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계 자금인 패시브 자금들은 규모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과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미국계 자금들의 움직임을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어쨌든 미국계 자금들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끝난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매수 우위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가 커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미국계 자금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해석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이에 따른 불안감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특히 패시브 자금인 미국계 자금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시장에 지나친 우려심은 의미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매도 타켓이 될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정권사들이 자료들을 보시면은 신한증권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 미래에셋에서는 대차 잔고, 그리고 IBK에서는 성장주 조정 가능성, 유한타증권에서도 대차,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익 하향, 즉 실적 부분과 대차 잔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은 공매도 타켓이 될 수 있는 종목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평가라는 이야기죠. 물론 고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핵심은 고평가다, 이 주식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단순히 고평가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 이 부분들이 고평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잔고 수량 상위 5개 종목군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많은 이러한 종목이 되는데요. 기준은 잔고 수량입니다, 여러분. 금액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생각보다는 많은 상황이죠. 물론 전체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LG화학은 별로 없는 점이 연출이 되고, 역시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고 수량도 많은 상황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역시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셀트리온 역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먼저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 달 동안 대차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체결 수량 측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HM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현대차, LG화학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겠죠. 내국인이니까요. 체결 수량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결 수량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이 조금 우려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공매도용으로 쓰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요. 물론 일리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실제적으로 공매도로 나올 것이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 베이스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카카오, 외국인 쪽에서는 LG화학이 되는 것이고요. 국내 기관은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LG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셀트리온은 다섯 번째다. 따라서 바이오 쪽에 우려하는 셀트리온은 이번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 달 동안 대차 거래가 많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매도로 나올 것인지는 물론 어느 정도 우려는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과연 고평가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퍼로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요 100, 양쪽 100, 요 중간 지점이 이제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이쪽은 뭐냐면은 2020년 이후 평균 퍼에 비해서 현재 퍼가 높으냐 낮으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5년 동안 평균 퍼에 비해서 현재 퍼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위에 있을수록 고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2020년 이후 평균 대비해서 퍼가 가장 높은 것은 지금 조선 쪽이에요. 그 다음에 유틸리 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것은 호텔 레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고평가 종목군들이 성장주 맥락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관리라든가 바이오죠,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군들의 퍼 순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준일은 4월 30일 종가 기준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퍼가 15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종목군이 바로 LG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G화학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 SDI,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전자, 카카오는 퍼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카카오는 2019년에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퍼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2020년을 가정을 해봤을 때는 115에서 15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단순히 퍼가 높다 해서 과연 그러면은 고평가냐,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퍼가 높은 종목이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군들은 앞으로의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020년 실적 좋았고 2021년 실적도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의 단순한 퍼의 숫자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상속세 문제도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내려가 반다 해야 크게 내려갈 때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조금 눈치 보는 모습이 나오거나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좀 등락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도
액면 분할 이후에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은 공매도 우려감으로 좀 빠졌잖아요. 그러나 크게 밀릴 때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LG화학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계속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셀트리온도 실적 측면에서 또 이만큼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의 혼란성,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미리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성장주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경기 관련주, 그리고 업황 정상화 종목군들 순환을 하는 이러한 구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경기 관련주와 업황 정상화 이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이러한 순환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주들이 그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기존의 성장주 맥락군들이 오히려 빠지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주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21년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사상 최대치였던 2018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요. 순이익도 사상 최대치였던 2017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5월 초에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시장의 혼란 과정,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우려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시장에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